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메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거는 셀카봉을 케이블 타이랑 그리고 자전거 라이트 거치대를 이용해 가지고 고정시켜 놨어요. 여기다가 나중에 액션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좀 높여 가지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촬영할 수 있게 해볼까 합니다. 매번 이제 그 가슴 쪽에 체스트 포드를 이용해서 액션 카메라를 타니까 장착하고 나중에 해체할 때 되게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여기에 고정해서 좀 촬영할 수 있게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보조 배터리를 넣고 보조 배터리를 여기다 케이블을 연결해서 액션캠을 달고 액션캠을 이제 전방을 촬영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소니 액션캠을 셀카봉에 장착을 하고 길이를 조금 더 높게 올렸습니다. 익숙한 곳에서도 사고 위험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좌우를 꼭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메라는 지상으로부터 약 2m 정도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메라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가 됐어요. 셀카봉이 생각보다 많이 꺾여 있어서 사이드 미러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 아주 가까이 카메라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제가 운전을 했으면 카메라가 아주 박살이 나고 오토바이도 슬립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바이크 뒤에다가 셀카봉을 장착을 할 때 아래쪽에 케이블 타이도 한 2개, 3개 겹으로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하고 좀 손으로도 막 흔들어 보면서 나름 튼튼하게 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크가 뒤쪽에 진동이 상당하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슈퍼커브가 뒤쪽에 진동이 살벌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길이 좀 좁다 보니까 셀카봉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카메라 고정 상태를 확인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해봅니다. 네, 지금은 반환점 부근에서 혹시 몰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크에서 내려가지고 좀 카메라를 다시 세워서 다시 잘 고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오는 길은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안전운전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지금 카메라가 지상에서 한 2m 정도 높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쳐져 있는 나무까지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좌우보다는 앞뒤로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고요. 광학식 손떨림 방지로 정평에 나 있는 소니 액션캠조차도 그 흔들림을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셀카봉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일반 셀카봉이 아니라 사각형이나 삼각형 형태의 철골 구조로 아예 용접을 해버리면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결과가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셀카봉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운전자 헬멧에 카메라가 가려지지 않고 좀 더 지평선이 보이는 시원한 화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요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우선 다시 주차를 하고 손으로 이제 셀카봉 부분을 다시 흔들어 봤는데 아래쪽은 아무리 탄탄하게 조여 있다 하더라도 셀카봉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위쪽 부분에서는 진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다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셀카봉 높이를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은 다리 밑이나 하상도로로 진입을 할 때 위에 걸리지 않을 정도 높이까지만 좀 내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테스트를 다시 하러 갑니다. 도로에 진입을 할 때는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나가 주셔야 돼요. 집 근처에서 사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다고 방심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만약에 라이더 뒤에 동승자가 탔을 경우 동승자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텐더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텐더머의 시선으로 보게 될 정도의 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시선에서 이제 같이 라이딩을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하기에는 딱 좋은 높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카메라가 다시 쓰러져 있진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체했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이게 사이드 미러에서는 당연히 안 보이고 몸으로도 뒤에 있는 이제 셀카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뒤를 아예 돌아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점점 넘어가더니 와장창 아주 난리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한동안 또 계속 질주를 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 구간 노면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차체에서도 또 엄청나게 잡음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카메라가 떨어져서 덜가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헬멧도 방음 효과가 조금 돼 있다 보니까 카메라가 저 상태까지 되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천만 다행인 거는 제가 카메라를 저기 설치를 할 때 안전고리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했었어요. 카메라와 셀카봉을 연결한 부위가 진동에 의해서 풀리거나 아니면 아예 깨져버리는 경우 그대로 카메라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메라 본체와 셀카봉 아래쪽에 있는 약간 손잡이 부분을 끈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셀카봉에 장착을 해주고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네,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승자의 눈높이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굉장히 실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실제감이 어느 정도냐면 저 멀리 도로 끝이 보여야 되는데 앞사람 헬멧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를 보면서 달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올라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셀카봉 길이를 좀 낮춰서 진동이 좀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셀카봉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바이크가 굉장히 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카메라가 초광각 액션캠이다 보니까 좀 착시 효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셀카봉도 한번 넘어가고 카메라도 한번 떨궈져서 심장이 벌렁벌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두 번의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내린 결론은 바이크는 뒤쪽에 진동이 아주 살벌하다라는 것과 휘어지지 않는 두꺼운 철봉이나 아니면 3개의 가느다란 철심 같은 걸로 용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